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나왔고, 그리고 대원외고 중국과를 나왔습니다. 저희 원테스트 에듀팀에서는 지금 태민 원장님, 장하나 선생님, 홍원태 원장님을 주도해서 이과 최상위권 친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본업은 원테스트 에듀 주식회사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종합 합격, 불합격 인식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데이터가 한 3만 개 정도 있어서 나이에 비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고교 학점제입니다. 어머님도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외로 고교 학점제 취지랑 되게 안 맞는 파트도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2028 수능 볼 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요. 예, 그 밑으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좀 초등학교 5학년 이하다. 예, 지금 6학년이다.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좀 대학 입시 변화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2028 수능을 칠 건데 그 이후에 수능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내지는 그 이후에 입시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무슨 몇몇 학번이다, 대학 학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보는 수능은 2022학년도 수능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2028 학년도 수능을 칠 거고 2027년에 수능을 칠 겁니다. 2025년 3월에 입학을 할 거고요. 이때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해이자, 수능이 개편되는 해이자, 특목고와 자사고가 해체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운명의 해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2025년 3월에 입학을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해당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도 불쌍하죠. 왜요? 수시재수도 안 돼. 정시재수도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의 승부를 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나 언니가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고등학교 지금 정시 40% 고정되는 해가 바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거든요. 그럼 저희는 고교 학점제 때 정시는 몇 퍼센트 갈 건지부터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좀 이제 살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로 수능이 풀 개편됩니다. 수능이 어떻게 개편될 건지는 뒤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정시 40%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정인데 저희 때까지도 정시는 40% 선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좀 편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과 내신 성적을 많이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거고 정시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은 고교 학점제라는 이름 하에 계속 내려갈 거고 교과 전형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근데 정시 전형은 40%로 유지를 한대요. 그러면 지금 학생부 종합에 해당하는 고교 학점제 위주의 아이들 종합평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행태를 거치게 될 거고 6학년 친구부터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됩니다. 되는데 좀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해인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부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없어집니다. 과거랑 영재학교만큼은 살아남을 거예요. 여기서 철폐되는 특목고는요, 외고랑 국제고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머님들 하실 말씀 많으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정권 바뀌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고교학점제 미리 연구학교니 선도학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본인이 많이 교과를 만들거나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듣는다는 건데, 지금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에서는 이미 정해진 그냥 음미체에서 연극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바이올린을 추가한다거나 그 안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진짜 고급 영어를 배우고 싶다, 개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 쪽에서 해석력학을 배우고 싶다, 개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에 있는 고교 학점제는 전혀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고교 학점제 비슷하게 돌리고 있는 민사고, 하나고, 그리고 외대국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 이상 고교 학점제로 돌리고 있으니 그 위주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고교 학점제는 대학식 학점제랑 같은 말이냐? 살짝 다릅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교 학점제랑 대학식 학점제랑 완전히 다른 거.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대학 갔었을 때, 저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양이 아니면 전공인이 웬만한 거는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지. 그런 것처럼 고교 학점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무조건 공통 과목으로 고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식 학점제에서는 4.3으로 만점이 대충 나오죠. 지금도 영재학교에서 4.3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 고교 학점제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ABC로 평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고교 학점제랑 대학 학점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대학교 때는 재수강 제도가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는 딱 3년 내에 끈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재수강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명심해 두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영재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현행 커리큘럼이에요. 영재학교의 커리큘럼인데 얘네들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4.3 만점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얘는 A 플러스가 있죠. 근데 저희는 A, B, C, D, E 그리고 미수 I라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재학교 친구들이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뭐 물리학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지구과학 1, 2 있는데 이 친구들 나중에 보면은 화학고, 물리학고 이런 것들도 개설이 돼요.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로봇공학 기초 실습, 천문학 실습, 캡스톤 디자인 이런 것들을 수강하는 게 영재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교과가 있고 그거를 원하는 친구가 5명 있으면 그 교과를 개설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새 학교끼리 좀 연합을 해서 그 교과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일고 같은 경우에 고급 생명과학을 개설을 희망하는 친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럼 개설이 될 거고, 만약에 좀 모자라요. 한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여고에서 학생들까지 끌어와서 우리 학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에서 실제로 원하던 실험 의도였어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철폐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고교 학점제랑 가장 가까운 것들, 예시로 제가 하나고, 외대부고, 겨원외고, 그 다음에 하나고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학교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아닙니까? 민사고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의 장점은 이런 류의 특이한 교과 과정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것. 근데 단점이 뭐죠? 내신 따기가 극도로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고교 학점제는 뭐죠? ABC로 내신을 절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외고나 국제고 혹은 자사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최대 약점, 내신을 따기 힘들다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은 어디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길을 써서라도 전국 단위 자사고 아니면 특목고 보내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교 학점제 시작하는 2025년 3월부터 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철폐해야만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국가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자사고 철폐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백지화될지 모른다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교육 완전히 파행이 될 거예요. 물론 저도 대원외고 출신이긴
해요.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50대 50으로 우리 대원해보는 존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저는 한 80%의 확률로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어진다는 건 일반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고 지역 거점 학교로서 역할을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고교 학점제의 원안은요, 일단 1학년 때부터 모든 과목을 전부 다 ABC 내신 절대화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학교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심해요. 그럼 우리 애들 평가를 대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어차피 다 A가 나올 건데 우리 아이 우상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았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1학년 때 보는 이 교과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1에서 9등급으로 평가를 하겠다.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는 1에서 9등급으로 평가를 하겠다. 1학년 때만.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자,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역전이라도 가능해서 1학년 때 좀 시험 망치면 그래 2학년 때 열심히 하고 3학년 때 어떻게든 역전을 해서 내신 무상형들 싹 그려서 서울대 한번 가봐야지. 고려대 한번 봐야지. 이런 역전 시나리오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끝입니다. 부등급으로 평가되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 5개의 과목. 여기에 뭐 굳이 한국사 정도 하나 포함할까? 그래서 이 5개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내신 시험을 치를 건데 이때 1학기 때 보는 4번의 시험 말고는 역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이 통합 과학을 먼저 잡으려고 엄청 지금 미리서부터 준비를 하고 계셔요.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거에 해당하는 게 완성이 안 되면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좋아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때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리면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서 좋은 대학 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수시는 어느 정도 내신은 끝나는 게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가 캐주얼하지 않는 거라고. 5개의 과목은 아마 이제 지옥의 상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공통 교과라고 불리는 친구만 1에서 9등급으로 평가가 될 거고요. 1등급은 4% 안에 들어야 됩니다. 200명 기준으로 몇 명? 8명.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들은 전부 다 절대평가, A, B, C로 평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평가는 A, B, C, D, 그리고 incomplete, 미수라고 해서 I가 있는데 I를 받게 되면 사실상 대학 가는 건 포기를 하셔야 된다. 물론 I를 받아도 앞에 있는 성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B나 C가 나와도 상당히 골치 아픈 게임이 될 겁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1학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2학년, 3학년 때 보는 과목들은 A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A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 자, 그럼 어머님들 고민이 하나 생기시죠? 아니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그래 내신도 잘 봤어요. 근데 뭔가 좀 모자라죠. 우리 아이의 우수함 이 정도가 아닌데 외고, 국제고, 뭐 전국단위 자사고 다 철폐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 만약에 있었으면 외대보고 상위권급을 차지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인데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1학년 때 그냥 내신 5과목만 1등급 맞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우수함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의 우수함을 대체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나머지 과목도 1에서 9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설령 ABC로 표시되는 진로 선택 과목조차도 상대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ABC도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의 우수함을 예전에는 1에서 9등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1에 극히 가깝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의 우수함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자체가 우리 아이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될 거예요. 우리 학생부 종합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이제 학생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생기부 하나만 딱 냈는데, 내신은 그냥 1학년 때가 끝이고, 예전에는 1에서 9등급을 해서 1.07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이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의 우수함을 보여주느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심화 과목을 몇 개나 더 들었어.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냥 영어 1학년 때 듣고 딱 끝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심화 영어 토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컴퓨터 쪽으로 좀 컴공 쪽으로 재능이 있다면,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마이닝 같은 교과를 설립해서 개설해서 들었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만 우리 아이가 이쪽으로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1학년 때 공통 교과만 들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과 친구들 기준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선택 과목일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예전에도 개설이 됐었던 예를 들어서 생투 이런 거 있죠? 과학탐구 과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과목들 예전에도 우리 학교에서 운영했던 수업들은 우리 학교에서 듣는다.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우수해요. 그래서 다른 고급 과목들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면 좋겠죠.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면 좋은데 보통은 개설이 안 됩니다. 과거에 거점 고교식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특목고 같은 쪽들은 기존의 선생님들 그대로 있고 그 커리큘럼을 운영했던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가 없어지고 그냥 대원 무슨 고가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대원고라든지 대원여고 이런 애들 중에서 상위권 친구들이 영어 쪽으로 혹은 외국어 쪽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대원외고 옛날 그 자리로 가서 듣겠죠. 거점 학교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외대국어가 철폐는 됐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해성역학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들을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은 죄송하지만 거점학교라고 할 만한 고등학교가 사실상 없다라는 게 이 근처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시도 경기를 넘어가는 것도 좀 힘들어요.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꿈의 대학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수업들을 대학교에서 개설을 해주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좀 낫죠. 근데 우리 애매하게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신 학부모님 중에 일부는 관악 쪽으로 넘어가시는 케이스도 있고, 주소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저기 천 건너가지고 다니시는 케이스도 있고. 저희 부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전문대는 좀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인프라가 괜찮은 편인데, 중학교 때부터 저희 인프라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요거는 좀 보완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개설이 되는지 이 금천고일보라든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금천고에서 개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건 대전학교예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도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뭐 학교에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 쪽에서 개전학기를 열어주면 고등학생들이 살아라 빨려 들어갈 거고, 주변에 있는 거점 고등학교에서도 개전학기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위주로 봐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 남자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나오면 어머님들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저도 안 보여줬는데요, 뭐. 그래서 거점 고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좋은 거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해서 시청을 안 해요. 이러면 대학을 가기가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정이 돼 있다?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다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지금 시험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연극 클래스 몇 번 더 하고 우쿨렐레 몇 번 더 친다고 해서 그게 고교 학점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 이제 예상치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머신러닝하고 영어 쪽으로 좀 특화한 학생이고 제가 고교 학점제를 맥시멈으로 좀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1학년 때는 당연히 공통 과목이니까 그냥 영어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심화 영어 도표나 심화 영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한 학교에도 좀 개설이 됩니다. 방역단위 자사고교는 개설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초적으로 들어준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제가 얼마나 영어에 자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할 거라고요. 잉글리시 컴포지션. 난 장문 수업 들을 거다. 이거 원래 배워내고 있는 수업이거든요. 이거 들어야죠. 개설해서 들어야죠. 어떻게 해서도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좀 똘똘한 애 뭉쳐가지고 야 잉글리시 컴포지션 한번 많이 듣자. 이렇게 해야죠. 그것뿐이니까 커런트 어페어즈. 이건 하나고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외 토픽 관련해가지고 토론하고 노는 수업입니다. 사실 몰라요. 근데 있어 보이잖아요. 해야죠. 그리고 영어 통상은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해야 되니까 자연어 분석을 하고 싶다는 걸 저렇게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도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영어 통상은 좀 해야죠. 언어학에서 그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코퍼스 영어, 말뭉치 언어학이라고 하죠. 이걸 해야지 컴퓨터로 분석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까지 개설해서 들으면 됩니다. 코퍼스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외고가 아니라 대외외고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외고에서 제가 이제 영어 쪽으로 특화를 해서 진짜 좋은 영문학과를 가고 싶어요. 서울의 영문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이 정도 세팅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 때 공통 과목은 고정이에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영어, 그냥 영어, 요거는 공통 과목 1학년 고정입니다. 80수 들을 거고요. 그럼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전문대학교에서 학점 못 선택하는 것처럼 1학년 때 선택 못 해요. 근데 계절 학기는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1학년 때는. 요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진로가 어떤 건지 좀 미리 파악을 해두시고 계절 학기서부터는 저희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좀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진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무조건 영어나 수학 쪽에서 심화과목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근데요, 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잉글리시 컴포지션, 저희 아이가 예전 그냥 상대 평가를 했었을 때 영어가 한 5등급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잉글리시 컴포지션을 개설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실제 실력이 돼야 개설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계절학기서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저희 심화 과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어 진로인데 영어 쪽에서 아직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고급 과목을 개설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크죠. 저희가 진로에 가까운 교과목이라면 사실상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되느냐? 중3 때까지는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쪽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뭐 정수론이라든지 아니면 토폴로지 이런 정도는 찍어줘야 나중에 서울대 수교과를 가든 수학과를 가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까지는 조금 해놔야죠. 수학 쪽으로 가고 싶으면.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성형대수는 해야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과목들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설이 돼 있는 학교 쪽으로 넘어가서 계절학기를 들으시거나. 그래서 계절학기를 정말 잘 고르셔야 됩니다.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은 학교에서 주어지겠지만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 지금 헷갈리는 거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 1에서 9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 내신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때 주요 과목, 국영수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챙겨갈 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중3 때 어느 정도 진로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고르기가 쉽습니다. 중간에 바꾸면 형태가 좀 안 보일 수 있어요. 옛날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는 왜 진로를 바꿨는지에 대한 변호라도 가능했죠. 이제는 생각밖에 안 된다니까요, 대학교에. 근데 진로가 바뀌었어.
야, 이거 담임 선생님 입을 빌어서 설명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점 학교와 가까운 학교를 선택을 해야 저희한테 찬스가 먼저 온다는 거죠. 물론 계절학기는 뭐 거리랑 상관없이 다닐 수 있는데, 가능하면 거점 학교에 가면 1학년 내신 따기 힘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거점 학교 옆에 있으면서도 내신은 따기 쉬운 쪽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고교 선택의 기준은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2, 3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을 돌리는지 그것도 보시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과 관련해서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문계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통합 과정이기도 하거니와, 수능에서도 아시잖아요. 이과, 과탐 보는 친구들은 문과 과목, 문과 전공을 지원 가능한데, 문과는 어떻죠? 이공계를 지원 자체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말까지 떠드냐면요. 건대 ICT 쪽 갈 정도의 이과 친구들이 연대 신학과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정신. 그러면 기존에 연고대 문과에 해당하던 친구들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한양대 문과선까지 내려앉을 거라고요. 물론 이거는 올해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올해만 그럴 거고 우리 때 점점 내려오면서 보완 대책이 생길 거긴 합니다만 올해는 그래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과를 선택하는 게 정시까지 볼 때는 무조건 맞습니다. 물론 문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시에서 끝내야 된다. 정시까지 가면 이과 애들한테 좋은 자들 다 뺏긴다.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형 수학이 없어지고 통합으로 되면서 뭐 다 아시겠지만 문과 친구들은 수능 최저 맞추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라는 이거를 보는 학교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거기에서 따지면 좀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냐? 이전에는 가형 친구들이 수학 포기한 친구들의 혜택을 전혀 못 받지만 이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과 친구들만 유리해 봤었거든요. 이 수토자들. 공부 안 해도 7등 이상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능이 지금은 됐고요. 저희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완전 개편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공청회조차도 시작을 안 했어요. 올해 하반기 한다고 했는데 11월 달까지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6학년 때부터 수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거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 일단 정시 40% 정도 유지는 교육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일단 나왔어요, 이야기. 정시는 40% 정도로 유지는 할 거다. 오케이. 그리고 정시에서 이건 제주도 쪽에서 이제 제주도 교육청이라든지 강원도 교육청 같은 데서 밀고 있는 건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IB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영국 연방 계열 쪽에서 보는 방식인데 이거는 3년 내내 평점이 결국 수능 점수입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 써야 돼요. 익스텐디드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졸업 논문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방식의 수능입니다. 3년 내내 수능 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바꾸자. 라고 주장하는 파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 추가하자. 근데 이게 제일 지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쳤죠?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뭐 IB에서는 저기 5,000단어 이상의 그걸 평가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IB 센터로 보내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기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채점해서 다시 가져와요.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스위스에 있는 IB 센터를 보내서 거기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이 채점해서 보내줘요. 재채점을 요구하면 보통 점수가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B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러면 동아시아 IB 센터 만들어서 일본, 중국, 일부 해가지고 돌리겠죠. 미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서술형 위주에서는 요것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는 거다. 반면. 그리고 가능하면 논서술형이라도 포인트 되는 단어들은 있긴 할 건데 이거 시기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뭐랄까요?
유력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영어를 지금은 아예 절대평가지만 90점 넘으면 1등급 주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냥 평소에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식의 영어 시험을 미리 쳐놔서 일정 점수 넘으면 패스, 안 되면 그냥 못 가, 이런 식으로 인증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교육시장이 더 커져서 아마 이거는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능 자체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 정해진 건 거의 없는데 요게 좀 무서워요. 다른 건 몰라요. 논서술형으로 수능 문제가 1분 아니다. 지금 내신 고등학교 1학년 저희 내신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니 뭐 저희 중학교 2학년 돼서도 시험 볼 거니까 애들이 객관식은 어느 정도 풉니다. 저희 근데 뭐 서술형 푸나요? 서술형 비중은 20%로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지필시험에서. 근데 애들이 못 맞춥니다. 이거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네. 이 논서술형 위주의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죄송하지만 좀 에세이 작문 실력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수행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요식행위 아니냐. 지금 지필 시험하고 수행평가의 기준은 다 정해져 있는데 수행평가로 애들 뭐 점수에 차등을 줘봤자 욕밖에 안 먹으니 학교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만점 주기 시작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수행도 있죠. 교육 계획에 따른 내신에 반영하는 수행평가는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 근처에서는 그냥 뭐 점수 차등 없이 그냥 쉽게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럴 거예요. 근데 수행평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즘은 생기부에 적어준다라는 거를 명목으로 해서 애들이 따로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든 보통 색등용 발표를 추가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점수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보통은 정말 열심히 해요. 이거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이것만큼은 열심히 해요. 이거를 발표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색특을 안 써주기 때문에 세부 특성을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방과후 학교를 하지 않으면 안 써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방과후 학교 이제 전혀 못 쓰게 됐으니까 못하게 됐으니까 그냥 세부 특성 써줄 테니까 발표 한 번 더 해. 내지는 뭐 보고서 영어로 작성해서 내. 아니면은 뭐 컴퓨터 쪽이면은 뭐 코드 좀 짜가지고 한번 내봐. 소스 코드 좀 줘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앞으로의 수행평가에서 중요한 건 이쪽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진로 선택 과목 저희가 막 골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는 어차피 A야. 그럼 우리 아이가 좀 특별하다는 거 더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여기 적힐 거 아닙니까? 이건 안 적혀요. 이게 적히죠. 이거 위주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생평가가 아니고 뭐 교과에 적히는 건 아닌데 학교 특성 활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거점학교에서는 특성 활동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죠. 자, 일단 중학교 1학년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 하죠? 자유학기 할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내신 시험 걱정 없이 유일하게 좀 공부를 진득하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죄송해요. 어차피 저희 특목고 없어요. 중학교 때 내신 점수가 고등학교 입학에 전혀 반영이 안 될 거고요. 저희가 과거나 영재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면요. 그 두 개의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중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내신 1학년 거 준비하고 미리 비교과 활동 채워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학교에서 교과로 채택되기 힘든 뭐 코딩이라든지 내지는 뭐 로봇 관련 공부를 하고 싶다, HRI 쪽을 하고 싶다, 이때쯤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쭉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공부 학원에서 열심히 해도 되고 자기 스스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살아가는 경우에는 어쨌든 시험이 조금 더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 제외하고는 뭐 크게 중학교 때 내신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대원해볼 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 제 영어가 좀, 아니, 저는 완전 빈대파였어요. 대원외고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는 영미권 국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대원외고 들어가고 보니까, 걔네들은 밥 먹을 때 농담을 영어로 하네? 야, 쟤들끼리 막 저기, 그 아이패드 같은 걸, 아이패드가 아니라 저기 아이팟이라고 할까? 아이팟? 그걸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는데 막 영어로 막 스페인어로 막 이러는데, 야, 씨, 나를 못 듣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중학교 때 내신을 준비하면서 한국식 그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기가 막혔는데, 영어 자체를 좀 활용하려니까 그건 완전 다른 개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절치부심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느낀 건 오히려 대학 들어가서였어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빨리 시작하게 되면은 아예 영어 실력도 그렇고 다른 교과도 다 조금 죽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학교 때는 내신 시험을 등한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내신을 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내신만 준비하고 그 전에는 그냥 기초 실력을 쌓는 위주로 가시는 게 이제는 점점 좋을 거예요. 이제 문법요 중요치 않아요. 리딩 위주? 리딩 위주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하는데 고등학교 2, 3년 생각하면은 영어 계열로 나가실 친구들은 더 하셔야 돼요. 말하기나 작문이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국과목 중에서 한중에는 저희가 이과로 갈 거라면 수학, 과학 이런 건 확실히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때 중학교 3학년까지는 잡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진주예동이라고 있거든요. 자기가 학기에 쓰는 거 있어요. 진로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요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본인이 스스로 써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생기부를 작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아예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중학교 때 본인 주도로 생기부를 관리해본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훨씬 관리를 잘하는. 그 다음에 학교 특성화활동 제가 말씀드렸었죠. 수행평가 중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번째가 학교 특성화활동이라고. 자, 지금도 이런 좀 유명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대표하는 특성화활동들이 있어요. 외대부고 이과 친구들은 ARC, 어드밴스드 리서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MP 같은 경우는 문과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소논문 같은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는 진짜 학술지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R&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딩 활동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지금도 외대부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안 하면 외대부고 왜 가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학술제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부 이걸 드러내기 되게 힘들죠. 자, 민사 같은 경우 혼적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얘는 좀 전통을 중요시하는 학교다 보니까 사반생한테 새벽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혼정이죠. 네. 왜 새벽에 혼정 신청해가지고 부모님께 아침 문안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혼정 끝나자마자 바로 매점에 달려가서 먹는 게 혼정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이 생기고 있으면 얘네 학교인 걸 너무나 잘 알게 될 거라고요. 대원외과에서는 모의유행, N유행이라고 하죠. 모의유행이라든지 어학당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철폐되고 나서도 거점 학교가 되면서 남을 거라고요, 흔적이. 일부 프로그램들은. 이런 거 들을 수 있으면 저희는 근처에 가서 뺏어서 들어야 돼요. 지금도 저기 NCS니 해가지고 블라인드로 공격해서는 아이들을 뽑잖아요. 대학 이름 블라인드 시켜놓고. 그러면 제 보기엔 예태대학교에 연세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방 대학교 친구들이 거기에 신청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대학 이름 블라인드 되면 연세 무슨 서울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냥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쪽 학교. 그러니까 저희도 지역 거점 학교에서 이제 이름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나왔다. 이런 거 들어주시면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중요해질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저희가 고교 학점제에 들어가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감 드리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얘들 실제 이런 거 합니다. 외대부고 RCMP. 주제가 이래요. 불신 원입 탐구, 이건 문과 애들이 한 거예요.
크게 그건 없습니다. 어쨌든 문과 친구들은 이 정도 연구는 외대국어에서 해준다. 의료용 접착제 제작, 홍합 좁사 단백질을 추출한다. 홍합에 지저분하고 손질하는 거 있잖아요. 밥 위에 붙어있는 건데 의료용 접착제를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거 실제로 애들이 손질하고 있어요. 과학실 구석에서 홍합 손질하고 있어요. 남자애 등치 큰 애 셋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담임선생님께서 좋게 써주시고 과학선생님께서 좋게 써주시고 해서 다 서울대 가요. 그런 거 쓰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탐구 과정들 좀 뭐랄까 좀 자기 손 좀 더럽히고 이런 활동들을 대학교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랑 비교하잖아요? 당연히 이게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과부 고교 학점제로 뭔가 좀 비전을 보고 싶으면 이런 활동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결국에. 그 다음에 학교 양봉. 예, 학교 양봉 그 판매 전략 세워가지고 어떻게 꿀 좀 팔아보자 이거였는데 분명 소유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게 써주셨어요. 어쨌든 트라이니까 이거. 그 다음 교내 강의실 대여 시스템을 실제로 만듭니다. 친구 하나가. 이거에 기획한 문과 친구랑 이거 직접 제작한 이과 친구는 다 골라서 봤어요. 문과 친구는 서울대, 이거는 카이스트, 이과 친구는 카이스트. 나도 이제 대원해본데 이거 어딜까요? 예, 어디 근교의 호텔입니다. 얘네 모의유행이요. 그냥 학교 관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호텔 밀려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 언어를 체험에 benefit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프랑스어 친구들은 프랑스어로 그러면 동시통역 해주는 친구는 또 붙어요. 거기. 뭐 진짜 아프리카 소수 어족 그런 것만 아니면 다 저기 뭐 러시아 하는 애들은 러시아과도 심지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어가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 하는 친구들은 스페인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언어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제가 쪽지사슴도 안 붙였네요. 다 저기 그 호텔에서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회견장에서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호텔 룸에 있을 때조차도 얘네들은 서로 쪽지하면서 뒤에서 로비하고 있어요. 이것까지가 MUN인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대원외고에서 하는 MUN이 적혀 있는 거랑 아니면 지방에 있는 외고에서 MUN이 적혀 있을 때랑 대학교에서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다고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처럼 버금가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해줘야 이 친구들이 갔었던 연세대학교, UIC, 국제대학교 같은 것들을 저희가 뚫을 수 있겠죠. 저희도 비슷한 걸 해봤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교학점제에서 비슷한 수업을 개설을 해야겠죠, 본인들이. 이거는 자매학교 만나가지고 노는 건데 대머리들이 좀 맞춰보자. 네. 자, 그리고 대원외고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그 세특 발표용 수행평가로 마련된 것들입니다. 뭐 개개별로 설명은 크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보세요. 경영하려는 애들. 일본어과 친구였거든요. 일본에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의 분사를 설치하는 게 쉬운가? 내지는 아예 합작 법인을 만드는 게 쉬운가? 그냥 실제로 그냥 법인을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본어로 그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까지 다 제작을 해가지고 제출만 하는 거 그걸로 얘는 컨셉을 잡은 거예요. 이런 서울대 가죠. 그 다음에 교내 축구화 공유 플랫폼 운영 결과. 예, 이거는 자기 축구화를 맡겨놓으면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써요. 그러면 한 300~400원씩 들어옵니다. 정립이 됩니다. 재밌잖아요. 물론 한 2년 하니까 축구화가 다 달아 없어지고 기부 받고 막 이래도 운영이 좀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학 스펙용으로는 최고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경기가 알 친구들은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부 애들 그냥 영어 발표인데 어렵네요. 그죠? 그쵸? 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뭐 비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뭔 소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표 슬라이드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정도 발표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선정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되는 수준을 해야 저희가 어려운 과목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저희가 주변 학교에서 혹은 우리 학교에서
해당 교과목이 개설이 되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좀 체크해줬으면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 고급 생명과학 이런 것들 이거는 생투 끝나고 나서 하는 과목들이거든요. 외대부 이과라든지 아니면 하나부에서 개설하는 고급 과목들인데 이거는 영재학교 2학년 때, 과거 3학년 때, 그 다음에 하나부 3학년 때 듣는 과목들입니다. 해석역학이 이것도 하나부 거예요. 정수론, 요거 영재학교랑 하나부 거예요. 수학 좀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뭐 정수론에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설명대수 쪽으로 더 이제 가든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수학과를 가고 싶어? 이런 거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통계학. 본인이 이것도 하나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대원일고에서 운영하는 거긴 한데 하나부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야 시간통계학 듣지 않는 애들은 서울대 경영 안 써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과 친구들이고 내가 상경계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런트 어페어.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부 특성화 그겁니다. 글로벌 이슈 다루는 영어 수업.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상경계 해가지고 투자받고 나중에 사업하고 싶으면 그냥 단순히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있으면 들으세요. 그리고 은근히 개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울 일 없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범대를 가고 싶다? 아니면 초등교육과를 가고 싶다? 교대를 가고 싶다? 드러나야죠. 그쵸? 그 다음에 에세이 라이팅, 뭐 컴포지션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교과목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영어로 글쓰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저희가 예전에 문과 쪽으로 지원이 가능했던 곳들, 그러니까 영어 영문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지원이 쉬워질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저희는 이제 수상기 대학 쪽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영어 말하기 잘하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쓰는 거 외에는. 자, 그 다음에 세라 토론 같은 거 있어요. 영국 의식 토론. 이런 거 있으면 저 본인이 말하기가 된다 싶으면 이런 거 무조건 개설해야 됩니다. AP. 이런 건 민사부나 아니면 외대부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학점을 미리 땡겨다 듣는 수업들인데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정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P, 뭐 컴퓨터 사이언스, AP, 아메리칸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설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컴공이라든지 요즘 그 뭐 소프트웨어 학과라든지 각광받는 그런 쪽 가고 싶으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기초 코딩이라든지 뭐 기초 프로그래밍 다음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줘야 된다. 그때 다닐 수 있다는 거, 혹은 AI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대치동이나 목동 쪽에서 뭐 영어 유치원이랑 별개로 그냥 대표 학원들이 있어요. 입반 테스트 진짜 치열하게 봐가지고 들어가는 그 어머님들 줄 서가지고 하는 학원들. 근데 이거는요, 몰입식 뭐라 그럴까, 영어 유치원처럼 모든 환경을 영어로 맞춰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리딩 위주, 내신 위주의 학원은 아니에요. 진짜 컴포지션하고 말하는 것 정말 강조해서 합니다. 자, 근데 어머님들이 맨날 저기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카페에 올리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2교식이 좋으냐, 1교식으로 언제 넘어가야 됩니까? 예전 같으면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대치동 트렌드가 중학교 3학년 때쯤 2교식에서 1교식으로 넘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는 미리 건너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 교육식은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내신 한번 잘 보면은 그냥 영어 자체를 잘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대치동은 다 저쪽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아예 목동은 아예 70% 정도 저쪽으로 넘어가서 나오는데, 그리고 영어 유치원도 비싸잖아요. 비싸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는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교식. 저도 한번 겪었던 거지만 한국식 내신에 맞춰가지고 리딩 위주의 그 내신 수업을 시작하면 실력이 안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고생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루에 한 70페이지, 80페이지 그 매트리얼 수업을 냈는데 저는 수업가 안 돼서 새벽 4시까지 읽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가능하면 이거는 최소한으로 하고 밀어두는 게 낫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의 내신은
1학년대를 제외하고 2, 3학년 때 실제로 저희가 진로랑 관련된 교과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우리는 영어를 2선까지, 과학은 2선까지, 이과 친구라고 한다면, 과학은 해석해석까지 돌려야 되니까, 좀 중3 때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추가목은 한번 해줘야겠다. 라고 미리 계획을 짜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과와 문과와 상관없어요. 영어 쪽에서는 말하기 능력을 어필을 못하면 저희 예전에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영어 1등급 맞았던 애들 그거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피킹, 디베이트, 디스커션 이런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쪽에서는 죄송해요.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할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3 때 미리 수행평가를 제출할 거 미리 몇 개는 미리 해주셔야 돼요. 지금 외대부 학생들이 그러고 있어요. 어차피 걔네들은 기숙사 생활하면서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 떨어지는 거 한 번에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다 해놔요. 미리. 혹은 미리 겨울방학에 다 해놓고 기숙사를 들어갑니다. 학기 초에. 그래야 시험 준비할 시간이 납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행평가 제대로 할 시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몇 개는 중학교 때 해주셔야 돼요. KNS 대시중에서 요구하는 영어인데 최상위 레벨은 당연히 이제 중3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중1 일반 테스트이긴 하지만 레벨 7에 들어간 애들은 중3 정도 되면 수능 100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세화고등학교, 현대고 같은 데서 1등급 맞을 수 있는 아이들 풀텐이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레벨 4부터는 그래도 영어 쪽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그 상위권 대학 쓸 수 있는 포텐셜을 백수라는 거죠. 자, 근데 애들 실력을 비교해보면은 수도권 예일 본선에서 조깁선 하는 애들 보면은 100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을 가본다고 해서 크게 그건 없는데 일단 맛이라도 좀 보시려면은 이 정도 비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제 설명에 오시면 처음에 좀 편하게 들으셨다가 나중에는 다 아주 미간이 찌푸려져서 나죠. 특히 요번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변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마지막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자사고 혹은 특목고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 생기부가 정말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 저희가 고교학점제 들어가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스타트가 되고 이제 특목고 자사가 철폐가 되면요. 이 정도 급의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자사가 없어지니까. 그 급의 생기부를 미리 확보해 두셨다가 나중에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